하나 이글스의 이원석이 말 그대로 달라진 모습으로 새 시즌을 준비한다. 무려 13kg을 증량하며 파워를 강화하면서도 빠른 발의 장점을 유지한다. 지난 시즌 막바지, 이원석은 이지풍 수석 트레이닝 코치를 찾아갔다. 그는 주로 대주자와 대수비로 나서며 87경기에 출전, 154타석에 들어섰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피지컬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다. 시즌 초반 2달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퍼지는 느낌이 들었다. 체력 문제라고 생각했고 코치님과 논의 끝에 체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돌아봤다. 그는 내가 느끼는 문제점과 코치님이 지적한 부분, 증량 후 기대 효과 등을 논의하다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라며 시즌 종료 후 대전에서 훈련할 때부터 식단과 웨이트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구성해 주셨다고 증량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누군가에겐 쉬운 일이겠지만 식욕이 적은 이원석에게 살찌우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는 긴 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2달이었다. 배고프면 먹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는 스타일인데 코치님이 많이 먹지는 않더라도 자주 먹으라고 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원석은 마무리 캠프 때는 하루 4끼, 캠프 해산 후엔 6끼를 챙겨 먹었는데 정말 힘들었다.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고 고기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다. 알람을 맞춰가며 먹고 자기를 반복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2달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털어놨다. 그렇게 13kg을 증량했다. 외형적으로도 확연한 변화가 보인다. 무엇보다 스프링 캠프를 거치면서 벌크업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게 체중을 늘렸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만 이원석은 주변에서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좋아진 점을 많이 느낀다. 힘이 붙었고 타구의 속도도 빨라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의 장점인 빠른 발도 그대로 유지된다. 살이 찌면 주력이 떨어질까 걱정돼서 코치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셨다. 이유를 듣고 나니 신뢰가 갔다라며 캠프에서 다른 코치님들도 오히려 빨라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했다. 올 시즌 하나의 외야는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어를 제외하면 주전 경쟁이 치열하다. 김경문 감독이 수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수비와 주루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원석도 유력한 주전 후보다. 그는 호주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공수를 모두 돋보이게 했으며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도 2안타 1볼넷을 기록하며 타격에서의 발전을 입증하고 있다. 인플레이 타구를 늘리기 위해 코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힘이 붙었지만 멀리 치는 것보다는 정확한 타격을 유지하려 한다라며 아직 외야 주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올해는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팬분들이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하나 외야수들은 캠프에서 치열한 경쟁 중 중견수는 플로리에, 나머지 2 자리는 누구 차지? 2025년 하나의 호주 멜버른 스프링 캠프에는 총 9명의 외야수가 참가했다. 외야 3자리 중 확정된 것은 에스테반 플로리엘이 맡을 중견수뿐이다. 코너 외야 2 자리는 다가오는 봄까지 경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플로리엘을 제외한 국내 선수로는 김태현, 최인호, 이진영, 임종찬, 이원석, 이상혁, 최준서, 이민재가 1군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100경기 이상 출전한 김태현부터 신인 이민재까지 모두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2024 시즌 종료 후 마무리 캠프부터 주전 경쟁을 벌여온 김태현은 김경문 감독님께서 경쟁을 통해 올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모두가 감독님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8명의 후보 중 김태현은 지난해 126경기에서 타율 0.291, 12홈런, 61타점, 오패스 0.799를 기록하며 타격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우익수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으며 내야와 외야를 오갔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외야에 집중한다. 타격이 강점인 만큼 수비 보완에 성공한다면 올해도 많은 기회를 받을 전망이다. 좌익수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최인호는 2024 시즌 82경기에서 타율 0.286, 오패스 0.761을 기록했다. 아직 풀타임 경험은 없지만 뛰어난 콘택트 능력을 앞세워 지난해 톱타자로 가장 많이 기용됐다. 만약 최인호가 주전 외야수로 자리 잡는다면 하나의 리드오프 고민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지난해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진영은 센터와 코너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지난 시즌 42경기에서 타율 0.204로 부진했으나 2023년에는 121경기 타율 0.249, 10홈런, 오패스 0.738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보여줬다. 올해 타격감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임종찬은 지난해 시범경기에서 10경기 타율 0.476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개막 초반 중견수로 기회를 얻었지만 타격 부진으로 24경기 출전에 그쳤다. 그러나 퓨처스리그에서는 홈런 13개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냈다. 강한 어깨를 갖춘 만큼 수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1군에서 타격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원석은 타격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사령탑이 중시하는 주루와 수비에서 강점을 보인다. 키 177cm, 몸무게 69kg로 비교적 작은 체격이었으나 비시즌 동안 10kg 이상 증량하며 캠프 훈련에 임하고 있다. 타격에서 벌크업 효과를 본다면 대주자나 대수비가 아닌 선발로 나설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끈질긴 플레이로 김 감독의 눈에 든 이상혁과 입단 2년차 이하의 최준서, 이민재도 1군 캠프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으며 도약을 준비 중이다. 오랜 기간 외야 뎁스 문제로 고민해온 하나가 이번 겨울을 통해 확실한 주전 외야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쟁터 같다 치열한 외야 경쟁 생존을 위한 벌크업, 하나 이원석의 절박함.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대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독하게 체중을 늘린 선수도 있다. 바로 하나 외야수 이원석이다. 그는 비시즌 동안 하루 6끼를 먹으며 몸을 키웠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벌크업을 통해 달라진 이원석은 스프링 캠프에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 중인 한화 스프링 캠프에서 만난 이원석은 비시즌 동안 벌크업한 몸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은 캠프 훈련 때문에 하루 6끼까지는 어렵지만 4끼 정도 먹고 있다. 대신 한 끼 먹을 때 최대한 많이 섭취하려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일부러 체중을 불렸다.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을까? 혹시 몸이 둔해진 느낌은 없을까? 이에 대해 그는 벌크업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나도 그렇고 코치님들도 타구질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신다라며 체중이 늘면서 움직임이 둔해질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다리가 더 가볍다. 힘이 붙어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시즌 동안 체중을 늘리면서 중량 웨이트로 근력을 키웠고 스프린트 훈련을 통해 탄력도 향상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가 벌크업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일까? 이원석은 2018년 2차 4라운드 전체 34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해 87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3, 13타점, 8도루를 기록했다. 수비와 주루에서 강점을 보이며 팀 내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김경문 감독 역시 그의 플레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원석은 운동선수인데 너무 마르지 않았냐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나 스스로도 시즌을 치르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지난 시즌 막바지에 부상을 당한 후 코치님과 대화하며 벌크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확실히 체력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다며 비시즌 동안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한 것도 도움이 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정 전에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를 했다. 규칙적인 루틴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